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결렬됐던 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 재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내일인 16일 개최설과 이번 주 후반 개최설이 잇따라 나오면서 종전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전쟁 6주 만에 어렵게 성사됐지만 21시간 만에 결렬로 끝난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 휴전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차 협상이 곧 개최될 거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여러 명을 인용해 이르면 16일 2차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주 후반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장소는 1차 협상이 열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과 우호적인 이웃국가 파키스탄은 미국 입장에서 이란의 홈그라운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파키스탄이 여전히 중재 역할을 맡고 있어 이슬라마바드가 개최지로 더 유력한 것으로 점쳐집니다. 저는 지금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 장소로 쓰였던 호텔 로비입니다. 이곳 이슬라마바드에선 이번 주 2차 협상도 개최해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ज़ाहिर सी बात है, अमन ही होना चाहिए। अमन नहीं होगा तो फिर ये पाकिस्तान की मैशियत महंगाई आप देख लें, आपके सामने ही है। ये दिन ब दिन बढ़ती जा रही है।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과 이란 양측을 접촉하며 2차 회담 개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जो कोई मामलात कुछ थोड़े बहुत कहीं अटके हुए हैं उनको हल कराने के लिए पूरी कोशिश जारी है। 최고위급 대면 협상이 재개된다는 건 평행선을 달리던 쟁점이 정리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바라는 미국과 5년으로 버티는 이란 사이에 절충점이 마련됐을 거란 관측입니다. 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이집트와 튀르키예는 오는 21일까지인 휴전 기간을 45일로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이틀 안에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현지 시간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당신은 이슬라마바드에 머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틀 안에 무언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차기 회담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회담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하거나 혹은 다른 형식으로 열기로 합의했다는 정보는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 11일 열린 회담 이후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란과 파키스탄 사이에 지속적인 메시지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협상 결렬 이후에도 중재 채널을 완전히 닫지 않고 긴밀히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에는 전쟁 초기부터 인근에 배치됐던 항공모함 전단에 추가로 군함 15척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봉쇄에도 제재 대상인 중국 유주선이 해협을 통과했는데 행선지에 따른 선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캐슘섬에서 잠깐 선수를 돌린 유저선이 잠시 뒤 다시 해협 돌파를 강행합니다. 이란과의 거래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하이 쉬안룬 해운 소유 리치 스타리호가 결국 미군의 봉쇄를 뚫고 해협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 유조선인 무를리키샨호와 이란 연계 선박으로 알려진 피스 걸프호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임에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행선지가 이란이 아닌 아랍에미리트나 이라크 등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군은 이란의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이 봉쇄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군의 경고에도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면서 미군이 못 막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해협 봉쇄에는 항공모함 전단과 강습 상륙함을 포함해 15척이 넘는 군함이 투입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이 구축함과 드론을 통해 24시간 감시하며 관심 선박을 선별하고 배를 멈춰 세워 검색하거나 헬기로 직접 특수부대원을 갑판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역봉쇄 첫날 미군의 통제는 일단 이란 핵물길만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호르무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봉쇄하는 작전 첫 24시간 동안 미국의 봉쇄를 돌파한 선박은 한 척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4일 SNS에 미 해군과 공군 장병 등 만여 명과 군함 10여 척, 항공기 수십 대가 이란 항구로 드나드는 선박을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어 작전 개시 첫 24시간 동안 미군의 봉쇄를 통과한 선박은 한 척도 없었고 상선 6척이 미군의 지시에 따라 방향을 돌려 오만만에 위치한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해상 봉쇄 압박을 무력화하기 위해 인접국과 국경무역 활성화를 지시했다고 국영 IRIB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의 잠재적인 해상 봉쇄 위협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접경 지역 주지사들에게 인접국과의 무역을 대폭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란 정부 포털에 게시된 문건에 따르면 모메니 장관은 해상 봉쇄 위협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초 생필품 수입과 수출을 포함한 국경 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모항을 둔 미 해군 소해함 2척이 중동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미 군사 전문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뢰 제거 역량을 갖춘 미 함정들이 호르무즈로 집결하는 양상인데요. 전문가들은 기뢰 제거는 물론 호르무즈 역봉쇄까지 미 해군의 가장 어려운 업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을 앞두고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전격 진입했습니다. 상선 통행을 위협하는 바다 지뢰인 기뢰 정리 작업을 위한 거라고 미군은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타격하겠다는 경고에 미 군함이 기술을 돌렸다고 주장했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정상적으로 해협을 통과해 작전을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ou must alter course and go back to the Indian Ocean immediately. If you don't obey my order, you will be targeted. Out. This is Coalition Warship 121, engaged in transit passag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No challenge is attended to you. 이에 더해 1차 협상 결렬 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미 해군이 기뢰 제거에 해협 차단까지 두 가지 고난도 임무를 떠맡은 건데 이란 항구를 양쪽에서 막는 데만 최소 항공모함 2척과 군함 10여 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He will probably want to put 2 aircraft carrier strike groups, so that's 2 carriers, so he has plenty of air cover up above him, and then he'll want about a dozen destroyers and 또 일본에 있던 미 해군 소해함 2척이 태평양을 벗어나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기뢰 제거함 추가 투입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소형 어선을 이용한 이란의 게릴라식 기뢰 부서를 제지하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정상급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춘 일본도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지 않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We think that numerous countries are going to be helping us with this also, but we're putting on a complete blockade. 난제에 가까운 미군의 군사작전 결과는 향후 종전협상 주도권을 좌우하는 해상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지만 막부에선 미국과 중국의 냉혹한 패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 무기 지원서를 명분 삼아 에너지 보급로를 차단하는 이른바 역봉쇄로 베이징에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슬라마바드 협상장 긴장감의 이면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깔려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중국의 이란 무기 지원설에 대해 미국은 즉각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President, there's U.S. intelligence that China is preparing to ship weapons to Iran.
Have you spoken with President Xi?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이어졌습니다.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중국 입장에선 저가 에너지 생명선이 끊어지는 상황. 미국은 직접 군사력을 소모하는 대신 이란산 저가 원유에 의존해온 중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스스로 이란의 팔을 비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국도 곧바로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我们反对无根据的抹黑或恶意关联。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중국의 속내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원유 최대 수입국으로서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아온 중국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이 파키스탄과 손잡고 호르무즈 즉각 개방을 내건 중재안에 매달리는 건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무기 지원서를 근거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인 미국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조기 종전이 시급한 중국. 종전 협상장은 단순한 중재의 공간을 넘어 미중 양국이 중동의 새로운 에너지 질서와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외교적 격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이 트럼프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불참을 선언한 유럽 국가들은 조속한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반대하는 교황을 비판하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용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교황이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을 규탄하는 것은 옳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옹호했습니다. Le dichiarazioni in particolare sul pontefice fossero inaccettabili. Esprimo la mia solidarietà a Papa Leone. Le dico di più.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언론 인터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멜로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미국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유럽 지도자로 꼽혔지만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는 등 이번 전쟁 국면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Però quando si è amici e quando si ha degli alleati, particolarmente se sono strategici, bisogna anche avere il coraggio di dire quando non si è d'accordo, che è quello che io faccio.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역봉쇄에 불참을 선언한 영국과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조속한 재개방을 촉구했습니다. Que la circulation des navires dans les eaux internationales est un bien commun de l'humanité qui doit être respecté partout et en toutes circonstances. Il est donc urgent que ce blocus puisse être levé.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준비 중인 국제회의는 오는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최대 40여 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에게 협상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 외무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이슬람 4개국 외무장관이 오는 17일부터 19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안탈리아 외교 포럼을 계기로 만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번 주 4개국 외무장관이 안탈리아에서 만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을 해제하고 미국과 영구적인 종전에 이르도록 하는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휴전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협상에 앞서 역사적인 기회라며 모든 복잡한 문제를 몇 시간 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진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협상 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 대해 20에서 30년간 이어진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영구히 종식시키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직접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성명을 내고 이날 개최된 워싱턴 회담 뒤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등 모든 당사자가 상호 합의된 시점과 장소에서 직접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레바논이 현재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휴전과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협력해 비국가 테러 조직의 무장 해제와 레바논 내 모든 기반 시설 해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이스라엘은 모든 비국가 테러 조직의 무장 해제 그리고 레바논 내 모든 테러 기반 시설 해체를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담이 평화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추가 협상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된 우리 선박의 정보를 이란 측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이란 측과 적극적으로 통항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를 통해 우리 선박의 선사와 화물 종류 그리고 목적지 등 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이란 측 고위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 선원의 안전,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 호르무즈 통행을 금지하는 적대국은 아니라면서도 통행 협의를 위한 선박 정보를 요구해왔습니다. 선박 소유국뿐 아니라 화물의 목적지 등이 적대국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خوشبختانه اتفاقی تا کنون واسه شناورهای کره‌ای نیفتاده و همونطوری هم که در گفتگوی وزرای خارجه دو کشور گفتگوی تلفنیشون که غروب دوشنبه برگزار شد 정부는 그러나 우리뿐 아니라 모든 선박의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 속에 이란과의 개별 협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 선박 정보를 공유하고 통항 허용을 위한 적극 협의에 나선 건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에서 하루빨리 선원과 선박을 귀환시키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공세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란과의 개별 협의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별 협상과 별도로 국방부가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자회의 참여를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전쟁 중인 이란에 총 50만 달러, 우리 돈 약 7억 4천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 요청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 건 지난달 레바논에 2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란 전쟁의 충격으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대폭 상향하고 성장률은 유지하는 수정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물가는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7%포인트나 높아질 걸로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IMF는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2.5%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에서 0.7%포인트나 대폭 상향 조정한 겁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을 2.7%,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2.3%를 예측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물가 상승률이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등 영향을 반영해 지난 1월 전망 때보다 0.6%포인트 높아진 4.4%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과 동일한 1.9%로 전망했습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영향을 받았지만 추경 효과가 보완한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보다 0.2%포인트 하향한 3.1%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이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과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완화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 달성될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중동 전쟁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되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했고, 유로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누적된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으로 인해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중동의 직접적인 에너지 수출 차질로 성장률이 큰 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IMF는 향후 전쟁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전망이 추가로 하향 조정되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는데, 평균 현물 유가 지수가 배럴당 100달러일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5%, 배럴당 110달러 때는 2%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재개에 기대감이 커지며 코스피가 약 한 달 반 만에 장중 6,000선 재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훈풍 속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는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 타격이 가장 컸던 국내 증시. 종전 기대감에 따른 회복세 역시 가장 매서운 모습입니다. 2주 휴전 합의로 지난주 사흘 만에 7% 넘게 껑충 뛴 코스피는 5,960으로 상승 출발해 장 초반부터 쭉쭉 올랐습니다. 오전 10시대에만 6,000선을 두 차례 터치한 뒤 오후 내내 5,990대와 6,000 사이를 오르내리다가 5,96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6,000선을 회복한 건 전쟁 시작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3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상승장 견인의 핵심 축은 반도체였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기대와 AI 투자 확대 흐름이 맞물리는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에 8%대 오른 112만 8천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2.74%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자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미국발 온기는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반도체 훈풍 속 실적 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전쟁 이슈에서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쟁은 실제 현실에서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 부분은 흐려져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 흐름을 전쟁에서 기업 실적 쪽으로 포커스를 이제 완전히 옮기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 다만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이 재부각될 경우 유가 재상승과 원화 약세가 증시에 다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랠리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6.3) 지방선거의 핵심 광역단체장 공천이 속속 마무리되며 전국 7곳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강세 지역 공천을 두고는 여야 모두 피 튀기는 내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를 딱 50일 앞두고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경북을 사수할 후보로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현 지사를 낙점했습니다.
이로써 부산과 인천부터 영남까지 모두 7곳에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가 채워졌습니다. 4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당선된 국민의힘 현역단체장에 민주당 중량급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민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예선이 곧 본선으로 여겨지는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재선 민형배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본진 사수를 위한 양당 공천이 모두 순탄하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고발과 제보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는 전북지사 경선이 대표적인데 탈락한 안호영 의원이 단식으로 재심을 요구했지만 정청래 지도부는 거듭 이원택 후보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심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기각으로 최고위원회에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구시장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며 8인 경선을 복원시켜달라고 또 외쳤습니다. 장동혁 대표께 요청합니다. 당 대표로서 책임지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복원해 주십시오. 텃밭에서 파열음이 있는 건 비슷하지만 지도부 차원의 선거채 비해선 여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민주당은 국민 밀착형 착붙 공약을 7호까지 내놓으며 선거 준비에 교과서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천도 상향식 공천이고 공약도 상향식 공약입니다. 국민들의 착 붙는 공약으로 발전.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1호 공약 이후 열흘 넘게 잠잠한데 느닷없이 미국에 간 장동혁 대표를 대신해 원내대표가 대통령 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SNS에 가짜뉴스를 올렸다가 타국 정부로부터 규탄 발언을 들은 것은 역대급 외교 대참사가. 지방선거까지 50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이 당내 잡음 하나, 예민한 사안 하나에도 여야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온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검사 박상용 검사가 또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이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반발을 샀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에 이어 열 하루 만에 다시 국정조사장에 나온 박상용 검사는 이번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네, 거부합니다. 거부 사유를 소명하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서영규 위원장은 위증할 결심은 듣지 않겠다며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건 위증을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안 발언대에서 버티던 박 검사는 민주당 의원석에서 거센 항의가 터져나온 뒤에야 인솔을 따라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국민 누구도 못 듣게 하면서 그것만 내고 나가라. 이것은 정당한 소명이 아니고 저에 대한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입니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시나리오대로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반발했지만 선서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게끔 해달라는데 왜 얘기 못하게 합니까?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선서를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박상용 대변인 노릇을 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선수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국민에 왜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대북 송금의 또 다른 핵심 증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관련 재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의 진술 강요를 견디기 어려웠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는데 수사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허구였었습니다. 수원지검에 가면 허위 진술을 계속 강요했기 때문에 제가 견디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조작 기소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조작한 적 없죠. 조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박상용 검사와의 3년 전 통화 녹취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도 출석해 진술 회유 의혹을 거듭 주장했는데 박 검사는 통화 일부만 살라미식으로 공개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서 변호사에 대해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검장은 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자신이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검찰은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공직자들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SNS를 통해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토록 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 3주일여 뒤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이 주택정책 위반 결제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저는 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들을 제외토록 지시한 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관계부처 차관들의 관리 아래 이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뒤따르자 이 대통령은 더 강도 높은 지침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한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제도 폐지를 못 박은 상황에서 이해상충 논란을 원천 차단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대출 점검과 세제 준비도 당부했는데 집값이 불안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거라며 현행 형벌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인 형벌은 절제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예비군 설치법 위반. 통지서 안 받으면 처벌하죠. 훈련 안 받으러 가면 처벌하고. 웬만한 건 형벌로 처벌하다 보니 검찰 등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제 제재가 더 효과적이란 의견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품 선거나 공직자 개입, 관권 선거 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의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금속 세척 업체에서 대표가 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지 일주일 만인데 조만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줄지어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금속 세척 업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고 당시 사용했던 에어건 2대를 이미 제출받아간 지 하루 만입니다. 어떤 자료 좀 확보하셨을까요? 수사 자료 중에 CCTV 같은 게 없어서 입증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월 이주 노동자의 항문을 향해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A씨의 신체와 사업장을 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본체 등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병원을 방문할 때 해당 노동자를 태웠던 A씨의 차량 블랙박스는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현장 감식을 벌이고 해당 에어건의 성능과 위력을 확인했습니다. 외상에 의해 직장에 천공이 생겨 수술을 받은 노동자 측은 A씨가 에어건을 항문에 밀착해 쐈다고 진술하는 가운데 A씨 측은 의도에 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가 아프다고 해서 10cm의 천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 조준되지 않고서는 이런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근을 잡고 돌아서면서 에어서급에서 돌아서면서 부딪혀서 바람이 나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A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바꿀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검찰이 지난 2024년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고 직후 초기 알츠하이머로 판명된 운전자는 자신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시장 골목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더니 가판대를 휩쓸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서울 목동에 있는 깨비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에서 일하던 상인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하다 차량을 제어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소 넉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며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다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지만 의무적으로 노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분됩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A씨는 사고 1년여 전부터 알츠하이머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3개월가량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약을 모두 복용한 뒤에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초기 알츠하이머로 판명됐으며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1년 가까이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져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광주시에 있는 빌라 건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와 20대 딸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B씨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C씨는 어깨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 치중돼 있어서 설계 전문인 팹리스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경기도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팹리스 중심의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성남 금토지구에 조성 중인 제3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7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50만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선 이곳에 경기도가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팹리스를 위한 특화 단지를 만듭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반도체 협회, 선도기업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팹리스에 특화된 공간이 조성되고 졸업 예정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여기는 직주락, 그다음에 학까지 함께하는 산하 경계까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저희가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고요. 특히 선도기업들은 공유 오피스 제공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분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공유 오피스도 제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간접적인 펀드를 조성해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의 판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AI가 표적 탐지부터 타격까지 관여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 취재 결과 AI는 미국과 이란 전쟁 등에서 타격 대상을 선별해 특정해내는 것은 물론 24시간 만에 1000개의 표적을 공습하는 등 전쟁의 시간을 극단적으로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YTN 팩트 추적은 AI가 바꾸고 있는 전장의 구조와 인간 통제의 한계, 그리고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합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첫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그 오랜 염원을 5개월 만에 해결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출마한 유일한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건평합수본은 이 전재수원을 공천 확정 다음 날 증거 부족 또는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유사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공개 수사를 했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무권 유죄, 유권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확정 다음 날 수사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봐주려고 하면 좀 시간이 지나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런 의혹이 들 텐데 저는 뭐. 지금 보세요. 전재수 의원실의 4명의 보좌진들이 컴퓨터 5대 포맷한 거 그리고 하드디스크 3매 파손한 거에 대해서 이거 밭두렁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증거 인멸한 혐의로 지금 기소됐습니다. 의원 지시도 없는데 이렇게 막 파손하고 합니까? 힘없는 보좌진들만 기소하고 꼬리 자르고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보좌진들의 그 증거인멸 행위는 그들의 판단인지 그들 자신의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그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다 의원하는 사람들이 다 알죠. 선수끼리. 전재수 후보는 분명히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한 적 없다라고 했고 금품을 받은 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합수본의 결론은 전재수 후보의 해명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재수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 종결시킨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조치 운운하시기 전에 제가 한일 해저터널을 포함한 통일교 특검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천지를 핑계로 통일교 특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선거 앞두고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악의적이고 억지 서럽까지 한 흑색성전 선동을 벌이고 있다. 오늘도 서쪽과 동쪽 지역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서울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계절의 시기를 한 달 이상 앞서겠고요. 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낮 기온이 17도에 그치는 등 예년 기온을 밑돌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 내리는 비도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차 메마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태백과 산간 또 일부 충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4.3도, 안동 8.8도, 포항은 12.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청주와 대구 25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금요일에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며 반짝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